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시험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화이팅 하시고, 이제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충분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100점 맞으려고 하면은 불안해요. 조금이라도 몰라도 불안한데, 저희 목표는 뭐예요? 합격이죠? 합격. 70에서 80 정도, 그 정도 나오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이제,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릴 건데, 여기, 질문에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 어려운 것들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럴 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이런 거 보면 그냥 넘기세요 하고 싶은데 질문이 올라왔으니까 답변은 해드려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출석 체크를 보면 0% 5784님, 자, 뽀누님, 끙끙대 이제 출석, 아유, 건강, 이거 조심해야 돼. 오미크론. 오미크론 조심해야 됩니다. 예, 조심해야 되고, 손준사님, 자, 짜파구리님, 이나예요. 대찬 인생서울, 짱손님, 치니치로, 검짱님, MS316, 빠요, 뭐니뭐니, 유유, 예, 굿두아님, 이렇게 출첵하셨고, 먼저, 이제 자유수다방 오픈, 이유아빠님이 오르셨는데, 자, 수능 이후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 본 지가 언젠지 가물가물합니다. 저도요. 저도 한 30년? 안 됐구나. 한 25년 정도 됐는데 1차는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을 알고 있는데 가로넣기 같은 게 주관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죠. 아니고 이제 가로넣기 같은 거는 1번, 2번 해서 사지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2차는 2차부터인 걸 알고 있습니다. OMR 카드 같은 걸 작성할 때 뭐뭐 작성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저도 가물가물하는데 아마 이름 썼을 거예요. 이름 해가지고 기어 저 박관양님 비읍 이응 막 이렇게 썼을 거예요. 저도 오래돼서 모르는데 제가 한 30분 전에 가면 이제 감독관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거기 다 알려드려요. 작성하는 시간 따로 주고 이름 쓰세요. 뭐 수험번호 한번 적을 거예요. 아마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까지 가면 한 30분 전에 가면 다 알려드리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그죠?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고시펜이라고 그래요. 제트슬림이라고 여기 썼는데 제트슬림인가 하여간 영어예요. 영어 제트슬림이라고 그게 잘 써줘요. 쭉쭉 나가요. 2차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죠? 생각이 손을 못 따라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손이 너무 빨라져. 너무 생각하자마자 바로 써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펜이 모나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이제 답안지가 뭐냐면 우리 이제 하얀 종이가 아니고 그 재생 중이라 누리끼리 한 거 그거 줘요. 잘못하면 막 찢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트 슬림 하면 찢어지지 않고 되게 잘 써지거든요. 그런 거 사야 됩니다. 광고하는 거 아니고 이거 일제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솔직히 좋긴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질문하기 바로 가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요새 제가 안 들어왔죠. 뭐 좀 하느냐고 요새 개인적으로 뭐 할 게 있어가지고 있는데 일단 기출문제 15번 4번 살메스네지님이 올리셨는데 이거 찾아봤어요 제가. 자, 찾아봤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이제 고지의무하고 통지의무 있거든요. 위험이 커지면 알려라 통지의무잖아요. 위험이 커지면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할 때 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건물이 있는데 보험 들 때는 이만큼 3층이에요 했는데 증식을 한 거죠. 이렇게 증식되면 어떻게 무너지겠죠. 그죠? 이거를 이제 옆에 원래 이렇게 되면 알려야 돼요? 안 알려요? 알려야 되잖아요. 이게 통지 의무거든요. 위험이 증가됐잖아요. 알려야 되는데 옆에 누가 와요? 요 사람이 이제 보험 대리점이냐 설계사냐 누구에 따라서 통지 의무를 했다 안 했다 해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만약에 대리점 보험사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와서 이걸 보여줬다 그러면 통지 의무를 한 거고 만약 설계사다 그러면 통지 의무 한 게 아니다. 왜냐? 얘는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설계사는. 그렇게 한 거고 그 질문이 뭐냐면 이 4번 질문이 뭐냐면 생명보험에서 다수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원래 이제 이렇게 있으면 보험을 체결했잖아요. 요때는 한 개였는데 요때 생명보험을 100개 했다. 예를 들어서 10,000개 해요. 10,000개. 10,000개 했다. 이거 위험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손해보험은 이런 경우는 얘기를 하지만 손해보험, 생명보험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 들면 하나 나오고 100개 들면 100개 나오고 1000개 들면 1000개 다 나오니까 생명보험, 사망보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헷갈리냐면 제가 전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실손보험 같은 거는 많이 들면 안 되고 요런 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중복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니,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이렇게 버벅대지? 한 개를 듣든 두 개를 듣든 알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위험이 증가하지 않아요. 생명보험을 많이 들었다고, 진단비가 많이 들었다고 위험이 커지진 않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요거는 그냥 생명보험은 많이 들었다고 뭐 내가 자살을 할까요? 그걸 많이 들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우시고 다음 시험 준비 관련해가지고 쭉 1월로 동영상 같이 철갑사님이 했는데, 자, 효율적 1차 준비 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항상 그랬잖아요. 저는 100점이 아니고 80점, 70에서 80점 목표로 하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면 되고, 내 실력이, 본인 실력이 시험 보러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거는 어떻게 파악하시냐면, 제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냥 시험 보러 가시면 되고, 문제풀이 하는데 뭔 소리야 이러면은 기본 강의 한두 번 더 들으셔야 돼요. 됐죠?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2차 강의 새로 올라오는지 궁금합니다.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죠. 스머스님 오랜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전에 찍어놓은 게 있어요. 전에 기존 기본 강의인데 그거 들으시고 거기에 변하는 거 거의 조금 있어요, 솔직히. 거의 없어요. 없고 이제 올해 이제 트렌드 같은 거 바뀌는 거, 시험 경향 바뀌는 거 그거 위주에서 제가 강의를 다시 찍어요. 지금 3월달에 찍고 있는데 올릴 거예요. 업로드 할 건데 먼저 기존 강의를 먼저 들어라. 그거예요. 기존 강의 먼저 들으시고 그게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제가 지금 새로 찍는 거 그거 다시 들으시면 돼요. 왜냐면 좀 어려운 게 아니고 또 요약을 엑기스만 한 거예요. 엑기스 새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고,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문제풀이 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이해하고 가시면 어느 정도 풀려요. 그리고 올해 트렌드 된 거 2차 같은 경우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7월 31일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날 시험이니까 그 한 2주 3주 안에 제가 다시 올리든가 아니면 카페에 올리든가 아니면 뭐 시간이 안 되면 이렇게 유튜브에 해가지고 올려드릴 거예요. 시험에 나올 거. 그래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만 하죠? 맞아요. 렌트카 무단 대여 시 사고 보상 여부. 그래서 노랑포도님이 했는데, 시험과는 무관할 수 있는데, 무관한 거, 그죠? 공부하다 렌트카 공부해서 문이 생깁니다. A명의 렌트카를 일주일 빌렸습니다. B가 A에게 잠깐 차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B는 렌트카에 고지 안 하고 있음. B는 렌트카와 상관없는 상태. 그런데 B가 대여 기간이 지나서 차를 돌려주지 않고 3개월 지난 정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냅니다. 예. 이때 사고 보상은 누가 처리합니까? 일단 첫 번째는 렌트카하고 상관없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려드는데, 일단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렌트카하고 상관없다 그러면은 A하고 B 관계만 말씀을 드릴게요. A와 B 그리고 C는 피해자. 자, A 어디 갔어? 어머 여기 있다. A 그리고 A B C는 누구예요? 피해자. 자, A가 B한테 만약에 알고 빌려줬다. 그러면 얘도 무면허 해가지고 개별 적용하는데 둘 다 면책이 되지만, 얘가 모르고만 얘를 위해서 개별 적용을 하면 돼요. 일단. 그리고 얘는 C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C 같은 경우는 자기 보험이 있을 거야. 무보험 상해가 있거든요. 그걸 처리받고 만약에 H회사에서 무보험 상해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얘는 다 처리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구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구상을 하는 거죠. 얘가 잘못했으면 한 거, 얘가 알고 빌려줬다 그러면 얘한테도 가는 거고, 1차적으로 얘한테 구상하는 거예요. 구상하면 되는 겁니다. 되시죠? 원래는 좀 더 나가면 요 렌트카 회사가 있죠. 렌트카. 자, 헷갈리면 그냥 넘어가세요. 자, 첫 번째는 이런 사고 같은 경우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 우리 좀 어려운 얘기 할 거야. 어려운 얘기 뭐냐면, 자동차 약관에서는 허락이네요. 그죠? 허락 피보험자잖아요. 렌트카를 빌렸으니까 얘한테 빌렸잖아요. 허락은 면책 안 되는 거 안 돼요. 원래는 약관사. 근데 판례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얘도 우리 저거 배웠잖아요. 보유자 책임. 운행 지배권이 있냐 없냐 해서 얘가 만약에 운전했을 때 운행 지배권이 있냐 없냐 따져가지고 있으면 얘를 통해서 개별 적용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답은 이거예요. 얘를 통해서 개별 적용해서 얘한테 이렇게 보상해 주는 거. 얘가 얘한테 전체적으로
얘가 얘 음주사고를 몰랐다. 무묘를 몰랐다. 그러면 가능한데 음주사고를 알았다. 그러면 얘도 면책 되는 거죠. 얘를 통해서 하고 얘한테 구상하면 되는 거고. 근데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렵게 가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 안 하고 일단 렌트카 상관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무범상의 해주고 무범상의에서 B한테 구상하는 거예요. 구상을 하든 안 하든 돈을 뺏어오는데 돈을 뺏어오든 알든 상관이 없어. 피해자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타인의 생명보험. 자,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제3자한테 서면 동의를 안 받아도 가능하고 안 돼요. 자, 타인의 생명보험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같은 타인의 생명보험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는 왜 꼭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같은 타인의 생명보험인데 어떤 위치에 따라 다른 건가요? 아니야. 타인의 생명보험 제3자한테 서면 동의를 안 받아도 가능하고 왜요? 제가 그랬네? 이게 무슨 얘기죠? 자,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그죠? 제3자한테 서면 동의를 안 받아도 가능하고 나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계약자 있잖아요. 계약자 이렇게 계약자 피보험자 뭐 수익자겠죠. 수익자가 있다 그러면 생명보험이니까 자 얘 사명보험 생명보험 들 때 얘 서면 동의는 꼭 받아야 되고 그렇죠. 나중에 허락을 처음에 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추인이라고 그래. 추인도 안 되고 절대적인 무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서면 동의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지? 제3자한테 서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요? 이거 문제의 맥락을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자, 요거 밑에 한번 우리 역시 이제 시험 보기 한두 달 남으니까 이렇게 내공이 강하신 분이 이제 나와요. 요건 더 갓손사님 보면은 뒤에 보면은 센 분들이 많아요. 자, 요거 한번 내가 읽어볼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쵸? 이에 따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피보험자 서면도는 절대적이다. 그렇잖아. 왜? 자, 저는 교수님 말대로 판례가 너무 많아 굳이 신경 쓰면서 보지 않고 슬쩍 보고 넘기고 있습니다. 그냥 타인의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무조건이다. 맞죠? 이렇게 이건데 그죠? 제가 죄송한데 자 타인을 위한 타인의 계약, 타인을 위한 자기의 계약 의미를 아신다면 궁금증이 쉽게 풀린다 합니다. 답변 제가 질문을 모르겠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요거 그냥 간단하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어요. 이렇게 수익자가 있잖아요. 자,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은 누구를? 타인을 위한 거죠. 얘랑 틀린 거야. 돈 받을 사람이 틀리다. 계약자하고 돈 받을 사람이 틀리다. 그러면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틀린다. 타인의 계약이고, 자, 얘랑 같으면 자기의 계약, 얘랑 같으면 자기를 위한 계약.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제의 뜻을 제가 죄송해요. 다시 한번 알려주면 되고 여기 이게 손준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타인에 대한 계약은 왜냐하면은 계약법은 판례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는 저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요 정도 선이거든요.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요 정도 선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셨죠? 답변이 좀 그렇죠, 제가? 배상 청구 기준 이거 제가 한번 봤는데 자 기출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상 청구 해가지고 다음 중 문제가 뭐냐면 요거 제조물 여기 있구나 회계사 제조물 자동차 의사배책 해가지고 다음 중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인 것은 고르시오 해가지고 B, C, D가 답이 돼버렸어요. B, C, D가 답인데 왜 자동차 보험이 배상 청구냐? 손해사고 기준이죠, 이게, 솔직히. 그쵸? 우리가 아는 거. 근데 이거, 제가 이제 댓글도 이렇게 나누는데, 자, 이제 경제학 교수님이 손사 이론을 냅니다. 손사 이론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아니고 자기 이제 본인의 레벨에서는, 자기의 저기에서는 이게 이제 배상 청구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동차 보험도 배상 청구 기준에 속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거 난리 났었는데 결론은 졌죠. 우리가 졌고 이제 2번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그랬죠. 40개 중에 20% 정도 100문제 100% 중에 20%는 찍어도 된다. 모르는 거다.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솔직히 이거 같다. 저는 그러면 돼. 자동차 보험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이에요. 넘어가면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양심상 그래요. 그리고 요번 짜뿌구리님 이 정도 하면은 2차 이게 원래 자동차 보험이 아니고 책임근제 수준이거든요. 원래 책임근제에서 나오면 요 정도 이렇게 쓰지면 괜찮습니다. 100점 만점에 한 120점 맞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레벨에 있으신 분 체계가 딱 잡히셨네. 이상욱 씨도 이렇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셨어요.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객관식에 이런 문제 나왔다 그냥 찍으세요. 4번 출제위원 죽으라고 그냥 4번 찍고 그냥 미련 없이 가면 돼요. 이거 하려고 또 경제 공부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은 자, 의사배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을 많이 보거든요.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은 의사배책이다. 의사사고 해가지고 뭐 얘한테 부작위 해가지고 사람이 뭐 다쳤다 죽었다 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보험을 어디 들었다 했는데 의사배책 해놓고 얘가 옆에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이다.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의사배책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이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사고 기준 손해사고 기준도 돼요. 발생 기준도 다 상관없어요. 발생 기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 청구 기준이니 청구 기준이 사고 기준이니 의미를 갖지 마시고 그냥 이렇다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합격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교수님 이거 아니었는데 그때 가서 합격한 다음에 자,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 짜빠구리님 해가지고, 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올해 2022년 1월달, 6월달, 7월달, 그리고 내년 1월달, 23년 1월달에 자동차 보험 약관이 바뀝니다. 원래 올해 다 바뀌고 있는데, 하나만 빼고 다 바뀌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개정안 해가지고, 한 7월달에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지금 확실히 바뀐 건 호프만 개수, 중간 이자 공제라고 그러죠. 호프만 개수만 바뀌었어요. 호프만 개수 해가지고 라이프 리츠 개수가 없어졌어요. L 개수가 영원히 추억 속으로 날아갔고 지금 호프만 개수 소송을 가든 자동차 보험이 다 호프만 개수로 통일됐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없습니다. 라이프 개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정리해 드릴 거고 나중에 제가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1차 보기 전에 요거 이제 여기까지 됐죠? 자, 1차 보기 전에 일주일 전에 시험장 가기 전에 준비할 거 뭐 준비하고 어떤 생각으로 가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는가 해가지고 유튜브에 일단 올려드릴 거예요. 그때 다시 올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갈 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인펜 이런 거 당연히 가져가요. 수험표, 신분증 가져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 시계예요. 손목 시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장 가시죠? 불안하시죠? 내가 다시 그때 얘기할게요. 얘기를 안 했을까 어차피. 자,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문제 풀다가 한 40분 풀잖아요.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나는 한 25문제 이렇게 28문제 30문제 가까이 푸는데 갑자기 옆에서 부시락 소리 나고 그 감독관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정리하세요. 이름 잘 썼나? 수험번호 잘 확인하세요. 그때부터 심장 떨리고 1분 남았나? 끝났나? 걱정돼요. 그리고 가자마자 1번, 2번 푸는데 옆에서 파닥파닥 시험지 넘기는 소리 들리거든요. 그때까지 막 떨리고 불안해요. 그때 시계를 딱 보면서 1분에 하나씩 안 된다 그랬죠? 40초에 한 문제씩 잘 풀고 있나? 그거만 딱 보고 내가 좀 20번 문제 푸는데 20분 지났다. 그럼 좀 빨리 풀면 되고 20분 푸는데 뭐 18분 정도 지났다. 그럼 잘하는 거예요. 옆에서 부치락 소리 나든 정리하세요 해도 내 페이스로 가시면 돼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한 문제 한 문제 있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시험장에 딱 나오면 맞출 수 있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침착하게 풀기 위해서 시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거